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수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수렴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여러 번 다뤘었고, 그 다음에 주말에 라이브로도 계속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저나 여러분이나 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슈팅 구간이 나오기 이전에 좀 매매를 해야 되는 그게 가장 좋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트레이더들의 숙명이에요. 그러면 슈팅 구간이 나오는 부분을 좀 찾을 때 유리한 게 바로 이제 수렴이거든요.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흐름들을 좀 배우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배워왔던 그런 개념들, 그 다음에, 음, 그 캔들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속임수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가 보통은 그런 것들이 매물대를 좀 처치하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보통 수렴의 끝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적이 굉장히 간단한데 결국에 개인들을 떨궈내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수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수렴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파동들과 그리고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그걸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종목이 단순히 그냥 뭐 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여기서 제가 이 자리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 번 여기서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손절을 받고 이렇게 올라온다. 이거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위치가 지금 수렴 자리이니까 저한테 이게 의미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단순히 수렴만 보고 달려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번 주 좀 나눠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단순히 수렴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위치에서 어떤 걸 보고 뭘 어떻게 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수련을 좀 해 줘야 됩니다. 이거를 뭐 그냥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수학 배운다고 해서 바로 수능 시험 풀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연습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수능 기출 문제를 풀고 다 풀어야 돼요. 오랫동안.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4만 문제 풀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종목을 사례를 보고 그거를 좀 체화시켜야 내가 이것들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좀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수렴 자리에서 나오는 그런 특징들을 하나씩 좀 정리를 종목들을 보면서 좀 해볼게요. 이 종목 말고 다른 것부터 좀 설명해 드릴까요? 네, 산일전기부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주에 좀 최근에 좀 있었던 그런 흐름들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흐름에서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자리가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매매를 할 때 그냥 뭐 단순히 수렴을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여기서도 수렴했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안 가고 왜 여기는 갔고 또 왜 여기는 올릴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자,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여기서 고점 구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밀렸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60선, 120선 아래로 밀리게 되면서 장기 역배열이 나올 뻔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했다가 짧게 매매하고 잊었던 종목인데 너무 느리잖아요, 얘가. 얘 약간 그런 종목인데 제가 봤던 건 여기에요. 아이고, 이렇게 보지 말고. 자, 이 흐름에서 여기서 지금 역배열을 만들다가 여기서 정배열을 만들잖아요. 정배열을 만드는 거는 반드시 세력돈이에요. 얘가 뭐 상한가 만들고 그런 종목은 아닌데 여기서 들어왔던 세력돈이 있다면 제가 항상 설명해 드리잖아요. 어떤 세력 흐름이 있다면 그 흐름이 정배열에서 발견이 된다면 그 이전 하락 구간에서도 같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그래요. 손절을 받아와서 올렸는데 게다가 앞에 매물대를 먹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은 수급이 바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은 그 수렴을 만들어 왔던 주체가 이 친구거든요. 음, 만들어 와서 이제 뭔가 하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보통 길게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최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그렇고 제가 이때 여기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날이 23일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이 돌파한 위치에서 어떤 패턴의 흐름이고 이 종목 자체를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뭐 전력에 대한 그 재료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이 구간을 도전했던 행위를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매물대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간을 여기서 올려서 건드리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부터 보면은 여기서 위에서 존재를 하죠. 이 존재한다는 거는 위에서 횡보한다는 거예요. 이거 개인이 못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간이 이제 얘 입장에서도 좀 매물이 되는데, 자, 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가야 되는데, 내려요. 그럼 내리면은 60선이 올라오고, 나머지 이평선들이 좀 내려오면서 다시 수렴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수렴을 만들고, 정배열로 뚫어 올리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서 이 앞에 구간들을, 그러니까 얘가 나오니까, 아, 이 친구가 결국에 이 구간들을 쭉 돌파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여기서 수렴했으니까 여기서 수렴했으니까 가겠네 이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흐름이 여기서 판단이 좀 잘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왔을 때 이 친구가 결국에 이 돌파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쭉 이 60선까지 올라오는 흐름까지 해서 수렴을 준비했구나라는 걸 여기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 분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점들을 좀 처리하다가 밀었어요. 그죠? 매도하려고 올라왔는데 밀고 다시 돌려요. 그냥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물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막 만들고 그런 게 아니니까 수익 날 때 좀 팔아줘야 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 흐름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얘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일봉 상황이 갖고 있는 흐름과 이 수렴이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수렴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 토요일 날 깨드릴게요. 이게 왜 저기 그냥 단순히 수렴한다고 중요한 게 아닌지. 그리고 다른 영상도 아니 다른 영상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보면은 자 이런 것도 그래요. 얘가 뭐 상패 아닌데 이게 뭐 신규 상장 그거였나 봐요. 저기 이전 상장. 음. 보면은 뭐 흐름이 없던 종목이에요. 거래도 막 없고 뭐 작년에 상장을 했는데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슈팅들이 이렇게 쭉쭉 나와줍니다. 이렇게 흐름이 나오다가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잘 봤어야 하는 종목인데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만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단순히 지금 이평선들이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다고 해서 얘가 슈팅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이 상한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그렇죠. 결국에 어떤 산일정기를 돌파를 했고 얘가 여기서 상한가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만약에 지켜봤다면 반드시 이 이평선들을 쭉 끌고 오던 힘이 얘랑 또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얘가 여기서 단순히 수렴을 했으니까 얘가 매집 중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나옴으로써 얘가 매집이 된 거예요. 앞뒤가 다르죠? 그거를 예측을 하면은 내 매매가 무너집니다. 근데 얘가 나옴으로써 내가 이 구간을 해석할 수 있으면 당연히 여기도 해석이 되겠죠. 결국 돌파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위에서 매물 정리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물 정리가 안 되고 옆으로 휘었어요. 이걸 왜 만드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달려들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로 가면은 여기서 이걸 바로 만들면은 달려드니까 한번 몰아내고 그 뒤에 올린 거죠. 이거는 이제 가는 방식이 이 친구 마음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상한가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수렴을 만들어 왔던 행위 자체가 이 친구의 목적이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얘가 뭐 다 매집인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이 흐름을 만들어 왔던 흐름은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이거 비슷했던 게 옛날에
JST나 얘랑 또 비슷해요. 맞나? 얘 이때도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막 흘러요. 여기가 이제 매물대였거든요. 23년도 여기 매물대 있잖아요. 여기 매물대를 부딪히고 막 내려요. 그 보시면은 이평선들 수렴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좀 역배열이긴 하죠. 여기 끝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서 손절 물량이 나오는 건 알아요. 매물대를 부딪히고 떨어지면은 손절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평선이 수렴돼 있으니까 얘는 가겠네. 그거를 예측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이 2달 되는 기간 동안 이거 어떻게 버텨요?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확인이 되는 게 이 상한가예요. 그러니까 상한가가 나왔다고 해서 얘가 지금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상한가에 집중을 하시면 안 되고, 물론 상한가 집중해야 되지만, 이 상한가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이해해야 돼요. 앞뒤가 다른 겁니다. 얘가 있어서 얘가 나온 거지, 이 상한가가 얘가 얘를 예측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나오니까 얘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걸 미리 알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얘 같은 경우는 이걸 빠상으로 갔으니까, 다음날에 거래가 좀 터져줘야겠죠, 당연히. 물론 이제 한 번에 다 정리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건데 이 수렴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모양으로 기억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양으로 기억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그거를 확인하고 의미 있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구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상한가로 이렇게 발생을 했던 거고 CP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여기도 그게 발생을 했던 거고 내가 이 구간을 좀 잘 매매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이제 두산표스텔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리 매수도 가능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흐름을 좀 아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재료적인 측면을 좀 고려하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때도 있어요. 얘가 좀 그런데 지난 9월 달에 여기서 고점을 만들고 쭉 내려갑니다. 뭐 여기까지 뭐 당연한 흐름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매물대를 받아서 올려다 놨어요. 여기 가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매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같이 존재를 했겠죠. 자, 근데 얘가 이때 바로 못 갔습니다. 왜냐면 이격도도 좀 있는 것도 그렇고 얘가 재료 자체가 이때 많이 부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쉬다가 이격을 좁힙니다. 그죠? 5일선 이제 11선 내려오겠죠. 20선 깼으니까. 그 여기서 돌려요. 여기서 이제 돌리죠. 이렇게 갭을 띄우고 막 이렇게 하면 돌려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좀 기대했던 게 뭐냐면 얘가 이제 뭐 여기서 좀 이제 또 수렴을 만들고 이런 흐름을 제가 기대했어요. 지금 이제 요 정도라고 한다면은 제가 기대했던 한 요 정도 흐름이거든요. 보시면은 고점도 확인해주고 정배열도 돌리죠. 이런 흐름을 좀 기대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정배열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어우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그냥 슝 올려버렸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수렴 이후에 정배열이 좀 짧았어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아마 매물대일 거예요. 34,000원. 네, 여기가 아마 네, 여기도 VI였죠. 네, VI를 걸고 눌렀다가 바로 갔어요. 그 뒤에 이제 쭉 올리면서 뭐 상한가까지 갈 줄 몰랐는데 이렇게 쭉 올리게 됐거든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친구가 결국에 지금 보시면 정확히 정리를 하면은 자, 이 흐름을 보실 때 여기서는 어쨌든 이 매물들을 좀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진행이 된 거고 이격도가 좀 큰 구간에서는 슈팅이 안 나오죠. 여기서 어쨌든 좀 크잖아요. 그 구간에서는 안 나오고 확 눌러서 좁혀놨다가 여기서 조금 이제 좀 천천히 좀 갔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돈으로 이런 건 솔직히 어쩔 수 없어요. 돈으로 밀어서 올렸으니까 이렇게 슈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매물대를 처리를 하고 이격도를 좁혀서 움직인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 미리 살 수도 있었겠네요.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이 흐름에 대해서 내가 좀 의미 있게 봤다면 여기서 살 수가 충분히 얘는 있었던 종목이에요. 물론 좀 재료적인 측면이 있어서 하긴 좀 힘들었을 수는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나중에 여기서 이제 이런 데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진짜 좋아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할 때 비중을 좀 채울 수가 있는
그런 매매거든요. 이런 자리들을 한번 또 나오면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몇 개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삼형엠텍. 얘도 보시면 얘는 이제 이 구간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이거 설명드리기보단 딴 거 설명하겠다. 이거 좀 빨랐으니까. 음. 자, 얘도 보시면 얘 자체는 이 흐름을 제가 자주 설명드리긴 했어요. 자, 근데 얘도 보시면 지금 어쨌든 이 신고가라는 가격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동안 좀 만들어 왔던 과정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격도가 크죠. 이렇게 좀 크다가 좀 좁혔다가 역배열을 만들고 여기서 정배열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물론 이제 이 고점 처리를 그런 하는 방식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요 흐름이 나오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게랑 달라요. 여기서 나오는 거랑. 얘는 지금 120, 이런 게 중요해요. 120선까지 끌어오던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힘이 아니거든요. 주가를 여기에서 6달 정도 전이겠죠? 6달 정도 전에 쭉 끌어올렸다가 이게 올라올 때까지 주가를 안 내린 건 누군가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여기서 드러났다는 거니까 얘는 신고가 돌파를 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20선에서 흐름을 만드는 거랑 60선에서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랑 120선에서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의 배로 차이 나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를 넘어서게 되면은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 뭐 여기서 끝났을 수는 있겠지만 다음 파동을 조금 더 준비할 수도 있어요. 이런 구간을 뭐 특별히 깨지 않으면은 다음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고 그런 종목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단기적인 흐름에도 마찬가지예요. 5일선, 11선, 21선을 수렴시키고 여기서 돌리잖아요. 근데 이제 가는 방식은 뭐 종목마다 다르니까 여기서 돌파 만들어 놓고 하루 눌렀다가 페이크 쓰고 그 다음에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뭐 종가 고가라든지 이제 종가 고가로 만들었던 건데, 그죠? 그래서 종가의 가격 올리고 여기다 페이크 쓰고 눌렀다가 이런 단타 흐름들,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스킬들이야, 앞에서 배워서. 근데 그 스킬을 아무 종목에서 쓰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내가 건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큰 그림은 이런 수렴 자리에서의 매물대 처리가 다 되고 정배열을 만든 다음에 올라오는, 그래야만 얘가 우리가 배웠던 거를 써먹을 그런 이유가 있는 건데, 만약에 그거를 이 매물대를 이제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써먹잖아요. 그러면 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줘야 돼요. 얘가 그렇잖아요. 한라캐스트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던 건데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린 적은 모르겠네요. 이번에 같이 또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날로 맞춰볼게요. 10월 15일 날. 이게 되게 좋은 종목이에요. 이런 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굉장히 교보제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때 신고가 매물대를 만나고 내리면서 제가 손절 물량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돌파를 가고 여기에서 개인들을 신고가 구간으로 막 진입하니까, 이렇게 진입하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여기서 막 사잖아요. 여기서 막 사요. 근데 얘가 여기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이.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5일선이랑 11선이랑만 해도 이만큼 떨어져 있죠? 이게 꽤 커요. 한 10%될 텐데. 10% 넘죠. 이 정도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격도를 좁힌다는 거는 사람들의 손절을 유도한다는 거거든요. 역별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누르고 하루 쉬고 또 눌러요. 그럼 여기 캔들 한 2주 정도 되는 사람들이, 2주 정도니까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손실이에요. 평균적으로. 뭐 몇 명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다 손실입니다. 손절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제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을 페이크를 친 거 있잖아요. 여기서 페이크. 10월 14일 날에 지금 제가 표시도 해놨죠. 이 구간을 넘어서면서 페이크를 치고 눌러서 가망이 없어 보이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만드는 자리가 지금
수렴 이후에 정배열을 만드는 자리에서 그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에 대한 그 방식은 우리 매매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패턴이고, 또 여기서 다시 돈이 들어오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미 있게 배워야 돼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를 발생시키는 일봉상의 위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이 종목의 슈팅을 만들어 낼 때는 이렇게 이격도가 큰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하게 되면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근데 똑같은 매매, 뭐 진짜 달려드는 매매를 한다. 그래도 수렴을 만들고 사람들의 손절을 다 받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하면은 오히려 승산이 더 높아요. 차라리 추격 매수하실 거면은 차라리 그런 데서 하시는 게 나아요. 물론 하시면 안 되겠지만, 네, 그런 물리는 매매도 수렴 자리에서는 살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매 자체도 또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해줘야 돼요. 자, 제닉스 얘도 보시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달에 한 요 정도로 맞춰볼게요. 10월 20일 날. 자, 얘도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가 아니라 9월 달에 여기서 양봉이 나와요. 물론 이제 여기서 흐름이 나오면은 얘가 뭐 끝날 수 있겠구나. 여기서 정리를 안 하진 않거든요. 정리했어요. 근데 앞에 이제 매물대를 좀 부딪히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얘가 아마 나눠 파는 그런 흐름일 텐데, 자, 여기서도 보시면 계속 이 위에를 건드리죠. 18일자로 맞춰볼게요. 위로 보시면은 지금 여기 앞에가 매물대잖아요. 매물대를 물론 이게 파는 흐름인 건 맞아요. 파는데 계속 건드려요. 이게 보통 매집하는 흐름이기도 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격도가 굉장히 큽니다. 이격도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바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렇게 이격도를 좁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음봉을 사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봐야 되는 거는 그 흐름이 확인되는 부분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렴이나 아니면은 하락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만들어가는 그 파동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수렴 자리를 잘 봐야지 그냥 무조건 수렴이네 하고 보면은 안 돼요. 뭐 따지고 보면 여기도 수렴이죠. 여기 20선 모이고 여기서 모이고 대신 이건 하방 수렴이고요. 올라가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데서 깨지면은 남들이 다 본전이라서 막 버티고 있다가 투매가 나옵니다. 저건 이제 또 단타할 때 좀 설명을 또 다시 드릴게요. 자, 그러면 앞에는 매물대 물량이 넘어오고 있겠죠? 근데 이제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니까 이식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도전을 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상태에서 이거 수렴이네? 하고 사면 안 돼요. 이때. 확인을 해줘야 돼요. 10일 날. 이때도 안 되고. 언제 됐지? 자, 이때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그 매물대 이식 영상 보셨으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텐데, 자, 이 상태에서 수렴인 건 맞죠? 그죠? 수렴인 건 맞아요. 결과적으로 매수를 했으면은 가장 저점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요. 얘는 이제 올라서 다행이겠지만 이 하방으로 그게 발산이 될 때 급락을 맞습니다. 이런 데서는. 방금 설명드렸지만 힘이 모이거든요. 힘이 모이다가 누가 하나 툭 하면은 다 던져요. 그때 이제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만약에 매수하셨으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나왔을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얘가 있으니까 얘가 나오니까 얘가 의미가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아까 JST나도 상한가가 나오니까 밑에 수렴들이 의미가 생긴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나오니까 이게 의미가 생긴 거예요. 결국에 물론 이게 지금 이 거래량이 매도를 하는 건 맞겠지만 매물대 이식이 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진행됐으니 이 구간을 다시 확인해 주면서 그 물량들을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파동들이 나오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또 매매하는 방식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종목 따라 다르죠, 그거는. 근데 우리의 해석이 바뀌는 시점은 이때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때랑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이거를 만약에 방금 설명드렸지만 예측해서 하면은 이게 무너져요. 이게 또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지금 예시가 생각이 안 나니까 지금 이거를 대충 예시로 설명드리지만 이렇게 수렴이 됐다고 그냥 무조건 사면은 밀려요, 이게. 이때 심지어 변동성이 더 커집니다, 이때는. 그런 투매를 막기 때문에 항상 매매는 주의를 좀 잘 하셔야 돼요. 내가 확인해야 될 것들을 좀 확인해 줘야 돼요. 여기도 그러네요. 뭐, 이거 그냥 그림만 보세요. 여기서도 단순히 수렴한다고 사면은 어떻게 돼요? 갭이 뜨고 급락을 하죠. 이 갭을 뜬 것도 세력이거든요. 이때 또 대체 거래소도 안 되니까. 이게 타겟이었던 거예요. 이 윗꼬리가. 윗꼬리 건드리고 투매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다시 돈이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5일선, 11선이 모인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이건 손절까지 심지어 만들고 정배열로 올리잖아요. 이때 우리가 이 종목이 의미가 생긴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슈팅 구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진짜 시장에서 올랐던 종목들을 한번 다 살펴보세요. 정배열 구간에서 슈팅이 안 나온 게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수렴과 정배열 그리고 고점 처리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지 그냥 어 예측성 수렴이니까 수렴이면 올라간다는데 여기서 수렴하네? 이 가겠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말이 전달이 잘못된 거죠. 이것도 보시면 이것도 보시면 자 하락을 했다가 지금 여기서 60선 이거 지금 이평선 다 모였잖아요. 근데 얘가 뭐 장기적으로 준비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모였다가 수급이 여기서 나와요. 자 그리고 갭이 뜨고 밀려 이렇게 하고 또 밀릴 수 있거든요. 근데 밀리다가 다시 여기서 잡아주죠. 5일선을 밀었다가 다시 잡아줘. 이러면 이제 보통 다음날 수급 들어오면 돌파거든요. 음. 돌렸다가 눌렀다가 다시 돌리고 가요. 근데 그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 지금도 원전주 오르니까 그 나스닥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뭐 뜰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흐름 그러니까 이 수렴 이후에 요게 나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야.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 수렴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수렴에서 나오는 그 수급과 행위가 의미가 있는 거지 단순히 수렴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에 그 로봇 티즈인가 스탄가? 티즈 얘를 보면은 앞에서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 여기서 자리를 만들었었잖아요, 옛날에. 여기서. 그럼 보시면 여기서 60선까지 쭉 수렴을 시키면서 여기서 정배열을 만들죠. 물론 얘는 이제 약간 힌트를 주기는 했지만 여기서 이 상한가가 나올 때 이제 우리가 알아채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이 상한가가 우리가 똑같은 상한가 많아요. 상한가 가는 종목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상한가가 뭐냐면 이 종목이 이제 올해 준비했을 상한가는 이제 매도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한가 의미가 있잖아요. 얘를 보면은 결국에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 쭉 매물대를 계속 치고 빼고 하면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한가가 나오는 위치 자체가 장기 이평선들을 다 수렴을 시키고 물론 여기까지는 안 했지만 60선까지 수렴을 시키고 61선까지 하려면은 3달 이상은 걸리겠죠, 당연히. 한 달에 20일이니까. 음. 올라올 때까지 버텨냈던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위로 뻗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한가가 의미가 있는 거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LS 일렉트릭도 여기서 수급을 뻗어줬는데 얘는 이제 파동을 준비를 했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딱 보시면 이제 보이시죠? 결국에 이 32만 7천 원 정도 되는 가격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격을 계속 좁히면서 수렴을 만들고
최근에 다시 여기를 도전하고 눌렀다가 다시 받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마 여기서 프리장에서 올라왔을 거예요. 3일 날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지금 막 흔드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투매도 만들고 막 흔들어요. 그러다가 23일 날에 프리장에서 가격을 올려요. 그리고 본장에서부터 거래가 빵 터지면서 이렇게 슈팅이 가니까 얘가 이때 주도주였거든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봉에서 얘가 프리장에서 지금 한 요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으려면은 그냥 여기서 매물대 돌파했네? 그게 아니라 이 종목이 그동안 만들어 왔던 힘을 느껴야 돼요. 단순히 그냥 양봉이네? 그게 아니라 매물대 돌파네? 그게 아니라 이 종목이 만들어 왔던 그런 과정과 힘, 그리고 재료, 아침에 붙어내는 그런 재료를 같이 봐야 돼요. 장기적으로 준비하면 할수록 그 힘은 강합니다. 제가 계속 예시를 이걸로 들어서 죄송한데 이만한 게 없어서 그래요. 자, 이 친구를 이제 저랑 이제 같이 공부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부터 설명해 드렸어요. 여기서부터 설명드리고 제가 여기서부터 강조를 했죠. 왜 그럴까요? 이 친구가 신고가 물량을 매집을 해서 여기서 보시면 120선까지 한 6개월을 매집을 했죠. 이게 올라올 때까지 주가를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런 뒤에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걸 이제 봐야 되는데 정배열을 여기서 만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잘 보라고 했던 거고 대신에 얘는 이제 여기가 매물대가 여기가 이제 윗꼬리가 강하게 있으니까 이걸 처리하는 방법을 보자 했어요. 그게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자, 그럼 뭐예요? 이 친구가 매집은 다 됐는데 수렴도 다 됐고 정배열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가겠다라고 돈을 투입을 시키고 있는 건데 고점 처리도 됐어요. 그럼 뭐예요? 누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데서 좀 채우고 심지어 여기서 한번 더 확인해 주죠. 그리고 다음날 음봉 만들죠. 이런 데서 다 때려 박는 거예요.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더 갈 그런 확률이 높은 종목이고 뭐 지금도 그래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 이게 뭐 내일 바로 갈지 아니면 또 뭐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그러죠. 슈팅이 나오는 구간은 얘는 이제 또 바로 나온 케이스지만 5일선 11선 모이고 여기서 슈팅이 나와요. 얘는 뭐 바로 갔으니까 뭐 대응을 하기 좀 무리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20선이 쭉 올라오고 여기서 여기 고점이죠. 찌르고 눌러놨다가 또 여기서 정배열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의심해야 돼요. 얘가 다음날 갈지 아니면 조금 더 눌렀다가 뭐 이것까지 올라오고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다음날 또 잘 봐야 돼요. 언제 슈팅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만약에 이 흐름이었으면은 아직은 또 몰라요. 여기가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더 내릴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또 돌리잖아요. 여기서. 이런 흐름을 봐야 돼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이런 정배열 구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영상을 많이 안 보신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정배열, 역배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꼭 찾아서 보시길 바라고 정배열이라는 거는 세력이 돈을 쓰는 구간이고요. 역배열은 손절을 받는 겁니다. 이거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역배열 구간이 나왔다가 여기서는 정배열 구간이 되잖아요. 그걸 왜 만들었겠어요? 얘가 만약에 더 가려는 의지가 있는 종목이라면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뭐 물량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면은 뭐 모르겠는데 그때 좀 가지 않을까? 이게 상한가 제가 두 방까지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파동에 따라 다른 거니까 또 잘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설명을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 한정기술. 얘도 그래요. 자, 얘도 보시면 얘가 이제 24일 날에 얘가 대장으로 갔잖아요. 맞아 보면은 뭐 해석은 똑같아요. 해석은 뭐 여기서 돌파를 가고 둘러놨다가 손절 받아서 또 받고 근데 이제 전력주들 다 같이 움직이니까 아마 비슷하게 움직였을 텐데
여기서도 의미 있게 보는 게 이 윗골이에요. 제가 이제 의미 있게 본 게 이 윗골이거든요.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고점 매물대가 형성이 되고 쭉 눌러놨다가 여기서 정배열로 돌리죠. 그죠? 눌러놨다가 정배열로 돌리면서 고점을 체크를 해요. 윗꼬리로. 그리고 또 그거 받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이걸 왜 받겠어요? 돌파를 가려고 받는 거예요. 자,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만들고, 지금 이제 5일선, 11선 올라오고 있잖아요. 21선이랑. 그걸 좀 기다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눌러놨다가, 이렇게 더 기다렸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또 매매하기는 좀 그래요. 어쨌든 지금 이격도가 벌어져 있잖아요. 음. 근데 슈팅이 나왔어요. 오, 그러면 얘가 이제 이격을 굳이 수렴시킬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물량이 많이 매집이 됐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매도가 나가는 거잖아요. 음, 근데 신고가를 깨요. 그리고 다시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을 한번 좀 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제 기준에서는 확률이 거의 90에서 95%, 저는 이제 거의 100%라고 생각하는데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이런 자리들이. 그걸 죽여버리고 다시 받고 그 다음에 가잖아요. 뭐 여기까지 저기 주도주로는 못 봤는데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니까 여기도 굉장히 잘 보셔야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 건데 좀 너무 길게 가면은 좀 힘드시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음,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볼 건데 지금 오늘 설명드린 게 수렴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단순한 수렴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앞에서 제가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때는 여러분들한테 그 진행했던 그 강의 내용들이 많이 좀 축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다 설명해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분명히 있어요. 아마 돌려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 근데 이 수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게 뭐 1부터 100까지가 있으면요. 이거를 아우르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우른다는 게 아니라 이거만큼, 이거를 다 포함한 것만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를 배우는 이유가 이 자리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웠던 모든 것들이 나오는 흐름들을 보면은 반드시 수렴 자리에서 뭔가 나와요. 뭐 제가 뭐 리딩을 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근데 또 자꾸 막 그러니까 뭐지? 자꾸 막 요즘 종목을 얘기 안 한다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간다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의미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 매물대들을 지금 뭐 되게 신고가죠. 보시면 지금 매물대가 여기랑 여기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없다가 여기서 이렇게 막 스금스금스금스금 이렇게 올려요. 그러다가 여기서 한번 쭉 해주고 돌파하는 척 하다가 눌러놨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쭉 해줘요. 분봉까지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가격을 한 번에 쭉 올려요. 그리고 여기 위에서 박스를 치면서 뚝뚝뚝 건드려 주다가 또 투매를 만들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신고가 매물대가 넘어오겠죠. 여기서 지금 매물대 여기 있고 신고가 여기 있잖아요. 신고가 매물대 여기도 좀 건드려주고 내리고 여기도 또 건드려주고 내리면은 신고가 매물대가 손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보시면 일단 이 상태까지 보시면은 이평선들이 수렴돼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냥 내렸으면 우리가 굳이 볼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갭을 띄워요. 이거 세력이잖아요. 여기 갭을 왜 띄웠을까? 그리고 또 확인해줘요. 그 구간을. 그리고 오늘까지인가 이게? 여기서 또 지금 확인해주고 또 여기서 또 갭을 띄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집하는 흠이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서 갭을 띄우면서 여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지금 롤링 시켜줘요. 롤링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상태인데 여기서 뭔가 흐름이 나오면은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이 친구가 요거까지 기다린다고 하면은 여기서 뭔가 흐름을 왜냐면 또 신고가 구간 부근에서는 페이크가 많이 나오거든요.
막 가는 척해서 가둬내고 죽여버리고 막 그래요. 얘가 만약에 이제 혹시나 그런 목적이까지 있으면은 여기서 내일 뭐 가는 척하고 눌러서 요거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약간 Y씨가 그래요. Y씨가 옛날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뭐 한 요 정도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매물대를 막 흔들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힘을 모았다가 밑으로 쏟아버리죠. 손절을 받고 그 다음에 올립니다. 뭐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뭐 그런 건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좀 기대하는 슈팅들은 이격이 큰 데에서 안 나와요.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이격이 큰 데서 이렇게 큰 데서 안 나오고 좁히고 여기서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얘의 의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지금 약간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좀 잘 봐야 돼요. 뭐 그냥 여기서 그냥 죽으면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뭔가 만들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수렴자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렴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림 맞추기 하지 절대 하지 말라 했어요. 그림 맞추기 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이 만드는 파동이랑 꼭 같이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하시면은 매매를 하시는데 훨씬 더 그 슈팅 구간을 찾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내용은 토요일 날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